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종로에서 JLPT를 담당하는 김성곤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시험장에서 활용하는 실전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시간 배분을 많이 신경을 쓰이는데 표준적인 시간 배분에 대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주어지는 시간은 언어 지식, 그 다음에 독해 합쳐서 110분입니다.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이 20분 있고, 그리고 2교시에 청해가 진행되죠. 그런데 청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 배분을 할 필요가 없죠. 음성을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 110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시간 활용이 중요한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지식에서 문자어휘 파트는 10분.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실제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5분에서 8분 정도를 권하고 싶지만 표준적이라고 했으니까 10분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좀 생각할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한 10분에서 12분 잡고 싶지만 자, 15분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안정된 그런 널널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 독해는 55분을 잡았어요. 55분이라고 하는 독해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죠. 단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장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조적인 뭐 통합 이해라든가 정보 검색 같은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합쳐서 55분이면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쫓기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시간들을 합치니까 80분이에요. 그럼 30분이 남잖아요. 자, 여기서 시간들을 이렇게 아끼고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머지 시간, 이게 한 번에 안 풀리면 여기다가 30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특히 중문이나 장문 같은 거에서는 좀 더 시간을 더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시험을 볼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고치지 말라. 고치지 말 것. 자, 시간이 남으면 아무래도 다시 점검한다고 하면서 고치게 됩니다, 보통은. 자,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중요한데 시간이 남으면 오히려 독해를 한번 더 보세요. 자, 이거는 어학입니다. 우리 국어도 그렇듯이 어학에서는 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그런 수준이라면 자신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처음에 골랐던 그 답을 그대로 놔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문자어휘나 문법에서는 더 안정적인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어휘 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법 유형 있죠? 용법 유형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마지막에 네 번째 유형. 자,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원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무리하게 바른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죠.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을 많이 벌어서 독해 때 쓰라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치지루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치지루시. 이치지루시는 현저하다는 뜻인데, 자, 첫 번째 예문은 윤리에 반하는 현저한 방식으로 돈을 번다. 현저한 방식이라는 거 부적절하죠. 그럼 여기 뭐가 좋을까? 뭐 지저분하다, 뭐 기타나이라던가 아니면 약삭 빠르다, 뭐 드르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거 생각하기 없기. 그냥 이상하면 버리고 가세요. 자, 2번이 답인데 정치에 대한 불만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자, 이 얘기는 현저하게 불만이 높아진다. 자연스럽잖아요. 답이고. 그럼 나머지 이제 의심의 눈으로 봐야죠. 자신의 책임을 현저하게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을 한다. 그럼 여기서 자, 책임을 현저하게 인정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좋은 거는 이사기요이라는 이사기요. 깔끔하다, 깨끗하다. 이사기요급 미토메르가 참 좋아요. 그럼 그걸 떠올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바쁘다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것은 현저한 일이다. 불안하다가 좋겠죠. 예를 들면 코코로 보소이라던가. 그걸 생각하기 없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4배로 걸리니까. 그래서 부탁은 이상한 것, 그 다음에 올바른 것, 그래서 이상하면 버리고 올바르면 답으로 써라.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해서, 문법에서 중요한 거는 자, 유형이 3개라는 건데 특히 우리가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게 이 문장의 완성이죠.
간이 장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별 문제라고도 하죠. 일단 핵심 문형,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물어보는 게 문법의 원래 의도니까 이 문장의 완성.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 연설을 한다. 그는 심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문법적인 요소는 굳이 안 보이네요. 경험, 뭐뭐라는 것은, 처음의, 그 다음에 뭐뭐라서. 이게 문법적인 요소네요. 그러면 이 요소를 잡았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거를 먼저 포인트로 잡아야겠죠. 그러면 이 또 왔대. 명사나 문장 뒤에 오니까 케이켄 또 왔대. 그러면 1번하고 4번을 먼저 배치해 두고 나머지 이제 여기 2번이나 3번을 요 1번, 4번의 앞이나 뒤에 배치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3, 1, 4 답안지엔 1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독해에서 중요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라고 써놨는데, 그쵸? 어떤 그 문장의 소재를 말하는 거죠. 키워드 찾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먼저 심리적인 안정감이죠. 자, 우리가 약도를 가지고 어딘가를 갈 때 약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약도가 있으면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설령이요, 마음에 어떤 안심감이 있죠. 그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그것이 경제에 관련된 키워드라면 내가 아는 경제와 관련된 단어들, 경제와 관련된 지식들이 전면에 등장하겠죠. 내 머릿속에.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대한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단문은 뭐 한 250에서 300자 정도 되는데 2초. 그럼 2초라는 거 전체적인 문장을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세 가지입니다. 출전, 그 글이 어디서 어느 글에서 따왔는지. 두 번째 문제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 1, 2, 3, 4 보기 문장. 바로 출전과 문제와 보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중문이라면 문제가 3개 나오니까 거기서 5초 정도 안에 찾아내고 장문은 좀 여유롭게 8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다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평소에 연습이 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해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1, 2는 우리가 워낙 친하니까 문제 3, 4, 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3하고 문제 5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보기가 없이 보기를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그런 문제들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메모를 하게 되죠, 우리가 메모. 그렇지만 다 메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 수업을 할 때도 한 절반 정도밖에 이 문제 3에서 메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문제 3 때부터 메모를 안 하면 문제 5 때도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상으로도 문제 3 메모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맞춰요. 거의 맞춥니다. 근데 문제 5는 메모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회화 문장이 길고 그다음에 대화가 하나가 아니라 아나운서의 낭독과 그다음에 또 3사람 이상의 회화 이런 게 융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3 때부터 꼭 좀 메모하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 5 때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모를 하게 되겠죠. 메모, 반드시 메모.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 유형입니다. 자, 이거는 이름이 질의 응답이잖아요. 질의 응답. 자, A와 B가 회화를 할 때 A가 한마디 꺼냈을 때 B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응답을 하느냐. 자, 보기 1, 2, 3을 아나운서가 읽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처음에 A, B가 대화를 할 때 A가 읽어주었던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되뇌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좀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무슨 일이야? 식사도 하지 않고 칸가에 꼰잤대. 생각에 빠져서 말이야. 자, 이때 그냥 있지, 니, 상 이런 걸 순서대로 그냥 쭉 듣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점점 흐려져 가면서 여기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뒤로 갈수록. 자,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줄여요. 식사도 안 하고 뭘 그렇게 생각해? 식사도 안 하고 뭘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있지? 식사 안 하고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
식사 안 하고 뭘 그렇게 생각해?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식사 안 하고 뭘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또 한 번 떠올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은 콘자운다연의 분비니까 말이야. 그럼 여러분 답은 명확하게 2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 아래로 점수가 나온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나오죠. 자기 실력보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시험 직전에, 시험 전날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어휘라면 동사와 부사 파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전체적인 거 볼 시간은 없으니까 동사와 부사는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확실히 나오니까 정리하셔야죠. 다시 한번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 리스트를 확인하는데 그동안 계속 꾸준히 공부해왔겠지만 꼭 N1에만 비중을 두지 마시고 N2도 비중을 둬가지고 실제로 반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N2와 N1 포인트를 전부 정리해 두십시오. 한번 쭉 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문제풀이 이것보다는 유형 확인, 단문이 4개 나오고 중문이 3개 나오고 긴 장문이 2개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 순서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풀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해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해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음성 파일을 꼭 듣기를 권합니다. 기출문제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우들의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듣게 될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교재가 실제 이 성우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장감을 익혀두는 거죠. 이것도 꽤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제 시험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 시험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수강생들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원하는 점수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